동백꽃 필 무렵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신년은 나를 쓰러뜨리지만 월세는 나를 일으켜 세운다. 여주인공 동백이가 용식이와 헤어지고 난 후에 신년의 슬픔에서 허우적거릴 여유도 주지 않고 꼬박꼬박 돌아오는 가게 월세를 맞추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김장을 묻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홀로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는 말입니다. 동백이의 대사를 떠올리게 하는 한 편의 소설, 오늘은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룬 화제의 신간 Help Me Sister라는 소설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소설 제목 Help Me Sister는 주인공 수경과 수경엄마 여숙이 새로 시작한 여성 전용 심부름 어플리케이션 이름이지만 동시에 소설 속 여성 인물들 간의 단단한 연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수경은 부모와 남편 그리고 10대 조카 둘까지 총 5식구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수경 남편 우재는 40살 자칭 전업투자자요. 매일 밤 해외 선물 거래에 열을 올리지만 4년째 수익이 없습니다. 다시 취직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것 없는 경력 단절남입니다. 그리고 수경 아버지 천식 씨 크게 사기를 당해서 집을 말아먹고 방 2개짜리 딸 집에 얹혀 지냅니다. 엄마 여숙 씨는 순대 공장, 코다리 정식을 파는 식당, 그리고 여름 한철 해변 쓰레기를 줍는 일, 병원 청소 등등 이런 노동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재의 형이 맡기고 간 17살 삐딱한 준우, 그리고 조숙한 10살 지후 두 조카도 함께 삽니다. 일명 K장령 수경이가 같은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할 뻔한 뒤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수경네 가족은 멀쩡한 어른 4명이 백수가족이 됩니다. 믿었던 직장 동료가 자기에게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먹여서 욕 보이려고 했다는 무서운 경험, 이런 걸 겪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사람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불신을 쥐고 신뢰를 내려놨어야 했다, 진즉에 그랬어야 했다 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수경 씨의 상처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Help Me Sister는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위협과 공포, 그리고 함께 곁을 지키고 연대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지만 저는 주인공 수경의 가족이 겪는 플랫폼 노동 혹은 긱 노동을 중심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수경의 백수 생활도 이제 넉 달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진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돈 벌러 나가야 한다고. 나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다들 일하러 나가자. 돈이 제일 무섭다는 거 놀면서 깨달았어. 소설 후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운운하기에 수경은 너무 현실적이었다. 어떤 분노는 가난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드러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억지로 수습되어 버린다. 그렇게 온 가족이 돈을 벌러 나갑니다. 수경은 자차 배송일에 뛰어든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낮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포기가 평화를 가져오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평화는 흰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오색 풍선을 들고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평화가 아니라 내전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마을에 서서 일몰을 바라보는 마음에 가까운 평화다. 그러나 위탁 배송 사업자라는 그럴싸한 직함을 건 플랫폼 노동자의 경험은 또 이렇습니다. 자차 배송기사는 시급은 본인이 결정한다. 뛰면 시급이 오르고 걸으면 시급이 내려간다. 요일을 참으면 오르고 화장실에 자주 들르면 내려간다. 밥을 굶으면 오르고 밥을 먹으면 내려간다. 사 먹기까지 하면 더 많이 내려간다. 쉬는 날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배달 단가가 점차 인상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노라면 막권을 진 도박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 이쯤에서 베팅해? 쉬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그런 결심은 금세 무효가 된다. 그런 식으로 휴일과 노동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제 주말에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느껴졌다. 주말엔 배송 단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벌 수 있는데 벌지 않으면 벌을 받는 기분에 시달리게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해 줄까? 대리기사를 하는 우재의 경우는 어떨까요? 잠자코라는 단어는 이 일을 하면서 자주 떠올리는 단어가 되었다. 손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잠자코 운전만 한다. 돈을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린다. 재촉하면 얻어맞는 수도 있으니까. 엄마 여숙 씨는 어떨까요? 여숙은 남은 생의 노동을 앱에 의지해보고 싶었다. 플랫폼이라는 것에 올라타 보고 싶었다. 그러느라 운전도 배우고 앱 사용법도 충실히 익히면서 변화하고 있는 자신에게 감탄하고 있다. 여숙 씨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여숙 씨는 그들을 뒤로 밀어넣고 달려가는 시대의 머리채를 확 잡아챌 것이다. 같이 가! 하고 외치며. 그러나 수경과 여숙이 어느 카페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왠지 씁쓸합니다. 도로변에 폐지를 실은 리어카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배추 고갱이처럼 풍성한 이파리는 사라지고 밑동만 남은 것 같은 작은 체구로 힘겹게 리어카를 끌었다. 그들은 리어카 대신 앱으로 폐지 대신 일자리를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계층의 빈곤 노인이 탄생할 것이다. 그들은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을 하는 노인으로 불릴 것이다. 가난은 그대로인데 형태가 바뀔 뿐이다. 수경과 우재의 대화에는 플랫폼 노동, 긱 노동에 대한 씁쓸한 자조도 섞여 있습니다. 수경이 이렇게 묻습니다. 배달 드론이나 무인 배송 트럭이 나오겠지? 우재가 말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드론이나 무인 배송 트럭이 인명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회사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 같은 긱 노동자를 고용해서 독립계약자의 지위를 주고 일을 시키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우리한테 사고 처리를 다 떠넘기면 되니까. 그리고 남의 집 문 앞에 택배 물건을 두고 사라지는 수경의 가족들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늘 절망스러운 건 아닙니다. 수경의 가족에게 플랫폼 노동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일어서는 것, 상처를 지닌 채 걸어가는 것, 다시 사회에 뛰어들어 생계와 보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는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줍니다. 평생 용역회사나 인력사무소만 들락거리며 살 줄 알았던 엄마 여숙은 플랫폼 노동에 뛰어들면서 운전도 배우고 앱도 다루게 됩니다. 이들에게 플랫폼 노동은 고단한 돈벌이 수단이지만 또한 새로운 가능성이자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정규직, 임시직, 파견직, 그리고 플랫폼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임시 정류장 같은 곳입니다. 수경의 가족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기적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플랫폼 노동 뉴스가 추천하는 소설 Help Me Sister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